반갑습니다. 네. 새싹점포 홍보 방송의 진행자 안철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앞에는 장소도 좀 특별해요.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 음악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이 저희가 평소에 녹음을 진행하던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에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소 서울시 혁신파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굉장히 또 모시기 힘든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귀하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의 청년지원 팀장으로 있는 정귀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지원 팀장님을 아예 모셔버렸습니다. 네, 마지막 화의 피날레를 네. 제대로 장식해 주실 저희가 앞전에 방송들은 전부 다 새싹 점포의 점주분들을 모시고 다 사업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 사업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년지원 팀장님을 모시고 새싹 점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아까 그게 전부였나요? 제 자신에 대해서요. 네, 좀 더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은평구에서는 청년 지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게 지금 2016년 6월 1일자부터 만 3년이 지금 되지 않고 초보 단계인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특히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정작 청년 당사자들은 우리의 고민은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또 외치고 있는데 이런 외침의 목소리가 아직 정부 지도자들한테까지는 전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임을 맡다 보니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로 지금 54세입니다. 54세인데 지금 서북 50 플러스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북 50 플러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나이고 그렇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보다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지원팀장 정기수고요. 네. 은평구에서는 청년지원팀 초대 팀장으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지금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저는 오히려 야외 녹음이라 해서 걱정됐던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설렜어요. 이런 지금 행사가 와글와글 행사죠. 네. 와글와글 행사가 서울시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저는 마이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내심 부푼 기대가 있었어요. 뭔가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이런 좀 소란과 약간 구청의 소리랄까? 그런 소리가 같이 이렇게 녹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하는 것도 또 마지막 하잖아요.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팀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이 새싹 점포에 대해서 네.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와 매니저분과 저와 또 점포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지만은 아마 그 기획의 의도 그리고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아마 팀장님께서 가장 현장에서 잘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새싹 점포에 대해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라든지 주시면은 설명 같은 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새싹이라는 용어인데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기업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점포라든지 모든 곳에다가 머리글자로 새싹이라는 네이밍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싹이라는 용어를 정하게 된 계기가 맨 처음에 2017년도 초에 새싹 점포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청년들을 이제 모집을 했더니 그 청년들하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청년 중에 어느 한 청년이 우리 새싹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점포 앞에다 붙여서 새싹 점포라고 썼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죠. 그럼 낱말만 가지고 새싹 점포라고 써야 되나?
그럼 글자의 모양은 어떻게 하나? 그 새싹이라는 걸 표현하는 브랜드를 좀 이렇게 상표화시키면 좀 어떨까?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 머리로는 사실상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좀 네. 저렴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 네. 글자체하고 그 디자인, 로고가 그렇게 네. 만들어진 거군요.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용어 자체는 청년 당사자들이 정한 거고 디자인하고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맡겨서 저희들이 영역을 줘서 개발을 해가지고 새싹 점포, 새싹 공간 이렇게 쓰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을 자치구 단위에서 할 때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다가 또 많은 어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은 어떤 이미지화 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들여야 된다 해서 이제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이제 정부나 서울시나 어디서든지 걱정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게 네. 최우선이었고요. 그래서 청년 당사자들한테 아까 제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일자리만 원하는 게 아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주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점포를 창업해가지고 본인들의 역량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외에 창업. 그 다음에 그럼 청년들이 자기들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동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여성 관련 시설들은 요소에 많이 있는데 청년에 관한 시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은평구의 청년 전용 공간은 저희가 청년 지원팀이 만들어지고 청년 공간을 만든 그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일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새싹 공간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럼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지?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들, 대학들은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 기숙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 혜택도 볼 수 있고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회초년생들이 방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아니면은 싼 고시원 그런 데밖에 없더라.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나 민주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우리나라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또 다 알죠. 그래서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보고자 해서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전숙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신혼부부 주택, 노인 안심 주택, 뭐 청년 창업인의 집, 그다음에 기타 분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청년 창업인의 집을 1호 주택, 2호 주택 해서 32가구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주택을 신사 이동 쪽에다가 지금 유치를 해서 지금 입주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혁신파크하고 가까운 쪽에 청년 점포를 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집중적으로 청년 중심 거리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을 15가구 규모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점포가 몰려 있는 곳에 그렇죠. 또 네. 입주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 새싹 점포라는 게 그렇게 탄생한 거였구나. 아예 네. 브랜드화해서 네. 이렇게 원래 청취자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뜰 텐데 이 로고가 그렇게 생긴 로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깜찍하잖아요. 좀 뭐랄까 밝고 정말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 물씬 나는 산뜻한 그런 로고인데 정말 팀장님께서 조금 약간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게 정말 구청에 계신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전 이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금 10화째인데 마지막 화를 전부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싹 점포가 몰려 있습니다. 그 공간에. 근데 제가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후기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일전에. 네. 그 영상팀 그리고 매니저분의 의견도 이렇게 수렴을 해서 후기 방송을 진행했었었는데 저희 그냥 은평 청년이 보기에 물론 새싹 점포분들을 모시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업자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소비자가 느끼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저희는 일단은 그 무언가 약점이라고나 할까요? 약점 다른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약점은 일단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공간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매니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디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젊은이들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산중턱 있는 카페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맛있다, 좋다, 정명 좋다, 아니면 핫플레이스라고만 한다면은 몇백 명이 찾아가거든요. 거기를 하루에도. 그렇죠. 그 전혀 위치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그리고 그곳 일대가 전부 다 정말 은평구의 핫플레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상품도 그렇고 사장님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그 상권이 몰려 있잖아요. 또 새싹 점포가 거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좀 잘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이제 지원과 투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충분히 은평구의 젊은이들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입주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상권이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입주라니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역시 또 팀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가장 빠른 소식들을 이제 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개괄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저희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있고 네. 네 정말 좋았어요. 저는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거를 가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행정에서는 기존의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방법이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최우선 정책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아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나 회계의 불투명성을 제기할 수 있고 네. 도대체 뭐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구의원분들이나 아니면은 구청 내 예산 파트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침체된 곳에다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신내 같은 데 가면은 5평에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월세가 또 뭐 몇백만 원? 네. 안 알아본 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불광동 쪽만 해도 먹자골목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데 상권이 활성화된 중심 지역으로 좀 시장 조사를 좀 했는데 역시나 공공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이고 잘 되는 곳은 어느 누가 들어와도 빚을 내서 들어와도 자기 빚을 갖고 나갈 수 있고 물론 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런 잘 되는 곳에다가 굳이 공공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데는 그냥 시장에 맡겨놔도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대신 저희들이 가장 빨리 신경을 쓸 수 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주변의 환경하고 매칭이 되는 곳은 과연 어딜까라고 해서 은평구 전역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좌쪽 경기도 접경 지역인 수색까지도 서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경기도 접경 지역인 구파발 쪽 이런 데 다 돌아봤죠. 그런데 이제 구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것이 녹본로라는 길인데 구청을 중심으로 하면 혁신파크에서 출발했을 때 길을 건너서 그 녹본로를 지나가지고 은평 문화예술회관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지나면은 구청 바로 뒤에 대학생 600명이 넘게 입주해 있는 남도학숙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 시설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또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녹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쭉 가면 녹본 전철역에 은평구에서 조성한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 센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젊은 협동조합 기업가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입주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 혁신파크가 다시 나오죠. 네.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벨트라인이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그거는 장점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일단 혁신파크의 청년청과 청년허브가 또 있죠. 그래서 혁신파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하고도 멀지 않은 곳으로 그다음에 주변 어떤 여건들하고 매칭이 잘 되는 곳으로 하다 보니 녹본도만큼 유리하고 적당한 네. 위치가 없더라.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네. 한 결과였군요. 저희는 그렇죠. 모르니까 아니 여기에 어디 있는 거야? 그 골목 들어가니까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동의를 했던 게 물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야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면 솔직히 젊은이들 저희가 예로 어떤 곳을 들었냐면은 익선동을 들었어요. 그 골목골목 다 몇백 명이 찾아가지고 골목이 붐비고 이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경쟁력이 된다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잘 알려지기만 한다면 젊은이들은 정말 산 꼭대기까지 네,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죠. 핫플레이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잠시 지금 행사 야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소란스러운 소음이 굉장히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부르시는데 약간의 소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아닙니다. 좀 진행자의 능력입니다. 네, 현장의 소리라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네, 또 이렇게 좋습니다. 야외에서 그래서 그런 장점이자 특성 벨트 라인이 조성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새싹 점포가 앞으로 더 늘어날 네. 좀 이제 훨씬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지고 또 이 벨트 라인이 제가 느낀 곳은 크게 세 곳이었는데 녹번동 일대 그 녹번로 그리고 이마트 쪽 그죠 그리고 불광 쪽 이렇게 크게 세 곳이었거든요. 제가 본 곳은 그리고 저쪽 그 언덕 위에 있는 그곳 뭐 바느질하는 곳이랑 뭐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런 벨트 라인이 조금 더 두터워지고 그런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주도를 하실 예정이시다라는 말씀이지 네, 않습니까? 네, 계속됩니다. 네, 점포가 계속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새싹 점포에 관심이 정말 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먼 꿈이 아니다. 창업이라는 게 라는 거를 저희가 새싹 점포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드릴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핫플레이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놔서 그다지 결과가 좋은 경우는 없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다 알다시피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청년 점포를 조성을 할 때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하고 상생 협약이라는 걸 미리 합니다. 뭐 특별하게 조건을 두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상대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건물주분께도 어느 정도의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물의 상가의 어떤 유지 관리적인 것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상가는 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공중족발 사건 뭐 그런 거를 도외시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네. 저희는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서 핫플레이스라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역의 어떤 청년들이 활동하는 주 공간, 영역, 에어리어 그리고 여기는 좀 안정된 저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주거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 주민분들도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개인 사업으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네. 그러면서 은평구 청년 사업에 뛰어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면은 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건 기본적인 바람이지만 네. 나중에 우리 은평구에서 청년 점포 지원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띄우면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약간 지향하시는 방향이 약간 너무 핫플레이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방향보다는 약간 공적인 정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하면서 그쪽 그렇죠. 공간에 정말 새싹이 뿌려지고 지금보다 뭐 잘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가는 맛집 정도? 네. 그런 일대 라인이 좀 넓고 좀 잔잔하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지향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일대가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새싹점포의 그 공간 일대가 좀 더 넓어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장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시더라고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네, 그 네. 근처에 몰려 있으니까 이쪽 공간이 생기고 점포가 더 늘어난다면은 정말 한 번쯤 시간 내서 하루 거기 가볼 만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물론 저희는 그냥 저희가 느낀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청의 전문가 네. 또 진행하시는 가장 잘 아시는 이제 현장 분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팀장님 모시고 살펴봤고요.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지금 점포에 입주해서 저희들이 심사 과정을 거쳐서 PT 면접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을 선정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번 개별 인터뷰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해보면,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마음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좀 보여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적인 차원 또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지금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작하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이런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점포 조성하고 나서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부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었는데 그런 게 지면에 의한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홍보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치려고 했다가 마침 청청 대표님, 곽소연 대표님을 만나는 기회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진보적인 차원에서 물론 진행하는 분들은 초보자들인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네. 오히려 더 새싹 점포나 새싹 공간하고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선자로 나서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운영하시는 당사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마케팅의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립하려는 어떤 노력이 외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약간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같이 이제 도와주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같이 홍보하고 또 뭐 물품 필요하면은 물품 판매까지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이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힘들더라도 활로를 좀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스스로 좋겠다. 경쟁력을 갖춰야 네. 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경쟁력. 자기 사업인데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지원 네. 장소 지원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정말 그러고 보니까 새싹 점포 홍보 방송을 저에게 맡기신 분이시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 분이 또 이렇게 방송까지 직접 나오셔서 수미상관식 구조랄까요? 시작을 하시고 끝도 마무리를 이렇게 마지막 하러 내시는 그런 재밌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나눠와서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도 저도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민관이 이렇게 소통이 잘 돼서 또 여러 활동들 그리고 모르고 있는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SNS를 통하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도 아 네. 정말 구청에서 우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소통과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팀장님 모신 게 정말 뜻깊은 네.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보다는 또 모범 사례 꼭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실험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은평구 청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아니면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인터넷에 소개가 되면 다 공유를 하게 될 텐데요.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선행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 저희들의 어떤 사례를 보고 좀 더 나은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 저희는 또 후발주자로 그 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우리 구 지역의 청년들한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 청년위원 팀장님, 정기수 팀장님 모시고 방송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청청과 함께하는 네. 새싹점 본고 방송의 진행자 안철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